거울 앞에 서면 어느 순간부터 피부가 예전 같지 않음을 느끼십니다. 탱탱하던 볼살이 조금씩 내려앉고 웃을 때마다 깊게 패인 주름이 금세 돌아오지 않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다리에 힘이 부족하고 예전보다 쉽게 지치며 근육이 줄어드는 느낌도 납니다. 나이가 드니 당연한 거지 하고 넘기지만 사실 이 변화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피부 노화의 원인을 오직 콜라겐 부족이라고만 생각합니다. 또 근육이 줄어드는 것을 운동 부족 탓으로만 돌리곤 하지요.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그 뿌리에는 한 가지 공통된 문제, 바로 단백질 부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한국에서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단백질 섭취량을 조사해보면 권장량보다 훨씬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소화가 안 된다는 이유로 고기나 생선을 줄이고 죽이나 국수처럼 부드러운 음식 위주로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 단백질이 부족해지고 피부는 더 빨리 늘어지고 근육은 더 빨리 약해지게 됩니다. 여기서 잘못 알려진 상식 하나를 짚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단백질은 적게 먹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신장에 무리가 간다는 이유로 그렇지요. 하지만 실제로는 적정량의 단백질은 오히려 신장 기능 유지와 면역력 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도 많습니다. 지나치게 과도한 단백질이 문제이지 충분한 단백질은 생존과 회복에 필수적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한 72세 어르신 이야기를 드려볼까요? 이분은 피부가 푸석하고 다리에 힘이 없어 넘어지기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진단 결과 단백질 섭취가 하루 권장량의 절반도 안 되었습니다. 식습관을 조정해 매 끼니마다 단백질을 조금씩 보강하자 6개월 후 피부톤이 맑아지고 보행이 안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무엇보다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스스로 건강을 되찾아가는 과정이었지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분명합니다. 단백질은 단순한 영양소가 아니라 나이 든 몸을 다시 세우는 가장 중요한 기둥이라는 점입니다. 피부와 근육은 같은 재료로 지어지는 집과 같고 그 재료가 바로 단백질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작은 실천이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왜 단백질이 60세 이후 더 큰 의미를 갖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60세를 넘어서면서부터 피부와 근육이 동시에 빠르게 늙는 이유가 궁금하시지요? 많은 분들이 세월이 흐르니 어쩔 수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변화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콜라겐과 엘라스틴 감소입니다. 피부를 탱탱하게 유지해주는 콜라겐과 탄력을 부여하는 엘라스틴은 20대 후반부터 조금씩 줄어듭니다. 그런데 60세가 지나면 그 감소 속도가 2배 이상 빨라집니다. 그 결과 피부는 얇아지고 주름이 깊어지며 작은 상처도 잘 아물지 않게 됩니다. 단백질이 부족할수록 이 현상은 더 가속화되지요. 두 번째 이유는 근육 손실, 즉 근감소증입니다. 나이가 들면 신체는 단백질을 효율적으로 합성하지 못하게 됩니다. 젊을 때와 같은 양의 단백질을 먹어도 근육으로 전환되는 비율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60세 이후에는 매년 평균 1%씩 근육량이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단순히 팔, 다리 힘만 약해지는 게 아니라 면역력도 떨어지고 혈당 조절도 어려워집니다. 세 번째는 호르몬 변화입니다. 남성은 테스토스테론이, 여성은 에스트로겐이 크게 줄어듭니다. 이 호르몬들은 피부의 두께, 근육량, 지방 분포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호르몬이 줄면 단백질을 써서 몸을 복구하는 속도도 늦어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양과 동양을 비교해보면 같은 나이라도 아시아 어르신들이 더 빠르게 근육량을 잃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유 중 하나는 전통적인 식단에 있습니다. 쌀밥, 국수, 죽 위주의 식사로 단백질이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특히 단백질 섭취량이 권장치의 7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흔하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학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일부 학자들은 나이가 들면 소화력이 떨어지니 단백질을 많이 먹어도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임상 현장에서 보면 소량씩 자주, 그리고 소화 잘 되는 단백질을 섭취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68세 여성 환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얼굴 피부는 늘어지고 팔에 힘이 없어 병원까지 오는 것도 힘들어 하셨습니다.
하루 3끼 중 단백질이 포함된 식사가 한 끼도 되지 않았습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계란 반쪽, 점심에 두부 반모, 저녁에 생선 한 토막. 그렇게만 바꿔도 3개월 후 얼굴빛이 개선되고 걸음걸이가 훨씬 안정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느끼셨을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이 부족하면 피부는 힘없이 처지고 근육은 속절없이 사라집니다. 마치 튼튼한 건물에서 벽돌을 빼내면 무너지는 것처럼 말이지요. 따라서 오늘부터는 단순히 세월이니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이유를 알면 대책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책의 중심에는 언제나 단백질이 있습니다. 단백질은 흔히 몸을 만드는 영양소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표현을 너무 막연하게 받아들이십니다. 사실 단백질은 그저 몸을 채워 넣는 것이 아니라 피부와 근육을 다시 세우는 벽돌과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집을 지을 때 벽돌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설계도가 있어도 건물이 세워질 수 없듯이 단백질이 부족하면 우리 몸은 스스로를 회복하지 못합니다. 작은 상처가 잘 낫지 않고 운동을 해도 근육이 늘지 않으며 피부는 축 늘어진 채로 남아 있습니다. 벽돌이 모자라는 집은 금세 금이 가고 무너져 내리듯 단백질이 부족한 몸은 작은 충격에도 쉽게 손상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피부의 주름이나 처짐을 단순히 노화 때문이라고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피부 세포 하나하나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콜라겐도 결국 단백질이고 모발과 손톱, 심지어 호르몬과 효소도 단백질에서 비롯됩니다. 단백질은 단순히 근육의 재료만이 아니라 우리 몸의 모든 구조물과 기능의 뼈대입니다. 또한 단백질은 몸의 복구 시스템에도 핵심적입니다. 예를 들어 근육이 미세하게 손상되었을 때 단백질이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내며 보수공사를 합니다. 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햇빛이나 외부 자극으로 손상된 세포를 단백질이 다시 메우고 교체합니다. 그래서 단백질은 곧 수리공이자 건축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변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이 단순히 부족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몸이 단백질을 활용하는 능력 자체가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이를 아나볼릭 레지스턴스, 애나볼릭 레시스턴스 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하면 단백질을 먹어도 근육이나 피부로 재활용되는 효율이 낮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은 젊을 때보다 조금 더 의식적으로, 조금 더 꾸준히 단백질을 보충해야 합니다. 저는 예전에 74세 남성 환자를 돌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평생 농사를 지으셔서 근육질 체형을 유지하셨지만 은퇴 후 활동량이 줄자 체력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하루 3끼를 다 챙겨 드셨지만 주로 밥과 국, 김치 위주였습니다. 단백질은 거의 없었지요. 결국 다리에 힘이 없어 넘어지셨고 골절로 입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식단에 매 끼니 단백질을 조금씩 추가하고 가벼운 근력 운동을 병행하자 1년 후에는 다시 마을 회관까지 걸어 다니실 정도로 회복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점은 단순합니다. 단백질은 사치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기본이라는 사실입니다. 벽돌이 있어야 집이 서듯 단백질이 있어야 몸이 버팁니다. 피부와 근육은 단백질이라는 벽돌로 만들어진 집이고 그 집이 무너지느냐 유지되느냐는 여러분의 매일 식사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단백질을 특별한 영양제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루하루 삶의 토대를 세우는 벽돌로 여기셔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새로운 세포는 만들어지고 상처는 회복됩니다. 단지 그 속도를 늦추지 않으려면 벽돌, 즉 단백질을 꾸준히 공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백질 부족은 단순히 피부가 처지거나 근육이 줄어드는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더 깊고 심각한 건강 문제들을 불러옵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 보면 단백질 섭취가 부족한 어르신들은 여러 가지 질환을 겹겹이 안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흔한 것은 근감소증입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 게 아닙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대사기관입니다. 혈당을 조절하고 체온을 유지하며 장기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근육량이 줄면 혈당 조절이 어려워져 당뇨병이 악화되거나 작은 낙상에도 쉽게 뼈가 부러집니다. 노인분들이 허벅지 근육이 약해져 화장실 가는 길에도 넘어지는 경우가 많지요. 두 번째는 골다공증과 골절 위험입니다. 많은 분들이 뼈 건강에는
칼슘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뼈의 구조를 단단히 지탱하는 기둥 역시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칼슘이 있어도 뼈를 붙잡아줄 구조물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단백질 부족은 곧 뼈 부러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면역력 저하입니다. 우리 몸을 지키는 항체 역시 단백질로 만들어집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감염에 취약해지고 작은 감기조차 오래가며 폐렴으로 악화될 위험이 커집니다. 실제로 단백질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 백신의 효과도 떨어진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피부 질환과 회복 지연입니다. 피부는 단백질로 된 세포가 끊임없이 새로 교체되며 건강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단백질이 부족하면 새로운 세포를 만들지 못해 상처가 잘 낫지 않고 작은 극힘에도 멍이 쉽게 들고 오래갑니다. 검버섯이나 기미 같은 색소 질환도 악화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백질 부족은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줍니다. 뇌 속 신경 전달 물질 중 세로토닌, 도파민 등은 아미노산, 즉 단백질에서 파생됩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우울감, 무기력, 불면증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실제로 단백질 보충만으로 기분이 개선되고 수면이 좋아진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물론 학계에서는 이 문제를 두고 여전히 논의가 많습니다. 노인의 피로와 우울은 나이 탓이지 단백질과 직접적 연관은 없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임상 현장에서 환자분들을 보면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면서 컨디션이 눈에 띄게 개선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81세 여성 환자가 있습니다. 체중은 정상인데 얼굴은 늘 피곤해 보였고 식욕도 없었습니다. 검사 결과 특별한 질환은 없었지만 식단을 확인해 보니 하루 단백질 섭취량이 권장치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삶은 달걀 반 개, 점심에는 두부 반모, 저녁에는 연어 작은 조각을 드시도록 권했습니다. 2달이 지나자 피부톤이 맑아지고 잠도 깊게 주무시며 예전보다 표정이 훨씬 밝아졌습니다. 단백질 하나만 보완했는데 삶의 질이 달라진 것이지요. 결국 단백질 부족은 피부와 근육을 약하게 만들 뿐 아니라 뼈 면역, 정신 건강까지 광범위하게 흔듭니다. 그래서 저는 늘 강조합니다. 단백질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이야말로 여러분을 지탱해주는 가장 기본적인 생명의 재료입니다. 60세 넘으면 단백질은 얼마나 먹어야 합니까? 진료실에서 어르신들이 가장 자주 하시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칼로리는 조절하지만 단백질은 막연하게 조금만 먹으면 된다고 생각하시지요. 그러나 의학적으로는 분명한 권장량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인의 단백질 권장 섭취량은 체중 1kg당 0.8g입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아나볼릭 레지스턴스, 즉 단백질을 근육이나 피부로 활용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1kg당 1.2g까지 섭취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60kg인 분이라면 하루 최소 60g에서 72g 정도의 단백질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이는 계란 6개, 두부 2모, 생선 2토막 정도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신장에 무리가 간다는 말이 흔히 돌지요. 실제로 만성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단백질 섭취를 조절해야 합니다. 하지만 신장이 정상이라면 적정량의 단백질은 오히려 신장 기능과 면역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많습니다. 즉, 적당히 많아야 하는 것이지 무조건 적게 먹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단백질 섭취는 한 끼에 몰아먹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침은 거의 굶고 점심이나 저녁에만 고기를 드십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우리 몸은 단백질을 한 번에 많이 쓰지 못하기 때문에 아침, 점심, 저녁에 고르게 분배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69세 남성 환자분이 있습니다. 당뇨를 앓고 계셨는데 아침은 늘 빵과 커피, 점심은 국수, 저녁은 고기 위주로 드셨습니다. 하루 단백질 총량은 부족했고 또 섭취가 한 끼에 몰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삶은 달걀 1개, 점심에 두부 반 모를 추가하시도록 권했습니다. 2달 후 혈당이 안정되었고 피로감도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의외의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단백질을 과잉 섭취하는 경우, 특히 단백질 보충제를 남용하면 오히려 체내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단백질 보충제는 간편하지만
식사에서 섭취하는 단백질이 훨씬 균형 잡히고 안전합니다. 음식 속 단백질에는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등 보조 요소가 함께 들어있어 몸이 훨씬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학계에서도 논쟁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단백질 요구량이 정말로 늘어나는가 하는 부분이지요. 일부 연구에서는 노인도 젊은이와 같은 수준이면 충분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실제 임상 경험상 단백질을 의식적으로 늘린 어르신들의 회복력과 활력은 확실히 달랐습니다. 정리하면 60세 이후에는 체중 1kg당 1.2g의 단백질을 하루 3끼로 나누어 섭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많이 먹는 것보다 꾸준히 골고루 먹는 것이 핵심입니다. 작은 습관 변화가 피부와 근육을 다시 세우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단백질을 이야기할 때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고기를 먹어야 하나요? 아니면 콩을 먹어야 하나요? 60세 이후 건강관리에서 단백질의 원천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먼저 동물성 단백질부터 살펴봅시다. 고기, 생선, 달걀, 우유 같은 식품은 아미노산 구성이 완전합니다. 우리가 몸에서 합성하지 못하는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흡수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의 질적인 측면에서 보면 동물성 단백질이 확실히 우수합니다. 근육을 지키고 상처를 회복하는 데 빠른 효과를 주지요. 그러나 문제는 과다 섭취 시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이 함께 들어온다는 점입니다.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은 어르신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식물성 단백질은 콩, 두부, 견과류, 곡물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지방이 적고 식이섬유와 미네랄이 함께 들어있어 소화가 편안합니다. 특히 위가 약하거나 치아 상태가 좋지 않은 분들은 두부나 된장, 두유 같은 식품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식물성 단백질은 특정 아미노산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곡물에는 라이신이 적고 콩에는 메티오닌이 부족하지요. 그래서 단일 식품만으로는 완전한 단백질을 얻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균형입니다. 동물성과 식물성 단백질은 서로의 단점을 보완합니다. 실제로 일본과 한국의 전통 식단을 보면 생선과 두부, 된장국, 나물, 밥을 함께 먹습니다. 이 조합이 바로 서로 부족한 아미노산을 채워주는 방식입니다.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적절히 섞어 먹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실제로 저는 73세 남성 환자에게 이런 식단을 권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이 높게 나와 고기를 거의 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러다 보니 단백질이 부족해져 근력이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아침은 두유와 삶은 달걀, 점심은 두부반 모아 생선 한 토막, 저녁은 닭가슴살과 나물 반찬을 권했습니다. 3개월 후 근력이 회복되고 혈액검사 수치도 안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학계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어떤 학자들은 식물성 단백질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반면 일부는 노인에게는 동물성 단백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지요. 그러나 제가 수십 년간 환자분들을 보며 느낀 결론은 간단합니다. 어느 한쪽만 고집하지 말고 두 가지를 함께 가져가라. 이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효과적입니다. 따라서 60세 이후 단백질을 섭취할 때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동물성 단백질, 빠른 회복과 근육 유지의 강점. 식물성 단백질, 소화가 편하고 장 건강, 혈관 건강의 이로움. 둘을 함께 섞어 먹어야 진짜 균형이 완성됨. 음식은 약이 되고 약은 음식이 됩니다. 매 끼니에 작은 균형을 넣어주면 피부도 근육도 혈관도 함께 지켜낼 수 있습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먹는다고 해서 모두 몸에 잘 쓰이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고기를 많이 먹는데 왜 여전히 힘이 없을까 하고 의문을 가지십니다. 그 이유는 바로 흡수와 활용의 문제에 있습니다. 첫째, 소화 효소와 위산 분비의 감소입니다. 나이가 들면 위산 분비가 줄고 소화 효소의 활성이 떨어집니다. 그 결과 단백질을 잘게 분해하지 못해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특히 쇠고기나 돼지고기 같은 질긴 단백질은 완전히 소화되지 않고 장까지 내려가 불편함을 일으키기도 하지요. 그래서 나이 들수록 단백질은 부드럽고 조리된 형태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삶은 달걀, 두부, 잘게 찐 생선 같은 음식이 훨씬 흡수가 잘 됩니다. 둘째, 비타민과 미네랄의 역할입니다.
단백질을 먹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근육이나 피부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분해되어 다시 세포로 합성되려면 비타민 B6, 비타민 C, 아연, 마그네슘 같은 보조인자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비타민 C가 부족하면 콜라겐 합성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아 피부가 탄력을 잃습니다. 그래서 단백질과 함께 채소, 과일, 견과류를 곁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섭취 타이밍입니다. 단백질은 한 끼에 몰아먹기보다 나누어 먹을 때 근육 합성이 더 잘 일어납니다. 특히 아침에 단백질을 충분히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 단백질이 하루 동안 근육 손실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달걀이나 두유, 요거트 한 컵을 챙기는 습관만으로도 하루 에너지가 달라집니다. 넷째, 운동과의 결합입니다. 단백질은 운동과 만나야 비로소 근육으로 전환됩니다. 아무리 단백질을 잘 먹어도 하루 종일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 합성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특히 가벼운 근력 운동, 예를 들어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 작은 아령 들기, 이런 활동과 함께 단백질을 보충하면 흡수 효율이 배가 됩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75세 여성 환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단백질 보충제를 매일 드셨지만 여전히 피부가 푸석하고 팔에 힘이 없다고 호소하셨습니다. 식단을 점검해 보니 채소와 과일은 거의 드시지 않고 하루 종일 집안일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단백질 섭취는 유지하되 하루 20분씩 가벼운 아령 운동을 추가하고 매 끼니에 채소와 과일을 함께 드시도록 했습니다. 석 달 후에는 얼굴 피부가 생기를 되찾고 걸음걸이도 훨씬 안정적이었습니다. 단백질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흡수와 활용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물론 일부 학자들은 흡수율은 큰 차이가 없으며 단백질의 양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임상 현장에서 보면 단백질 섭취의 질과 방식에 따라 피부와 근육 회복 속도가 확연히 달라집니다. 결국 기억하셔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단백질은 먹는 것보다 쓰이는 것이 중요하다. 먹는 법, 함께 먹는 영양소, 그리고 생활 습관이 합쳐져야만 단백질이 진짜 힘을 발휘합니다. 피부 이야기를 할 때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콜라겐입니다. 시중에는 콜라겐 제품이 넘쳐나고 TV 광고에서는 콜라겐을 먹으면 주름이 사라진다는 식으로 홍보하지요. 하지만 진짜 피부 건강의 핵심은 단순히 콜라겐만이 아닙니다. 피부는 크게 세 층으로 나뉩니다. 바깥쪽은 표피, 그 아래는 진피, 그리고 가장 안쪽은 피하 지방층입니다. 이중 진피층을 채우는 것이 바로 콜라겐 섬유입니다. 그런데 콜라겐은 단백질의 일종일 뿐 몸속에서 스스로 합성되어야만 제 역할을 합니다. 즉, 콜라겐을 외부에서 단순히 먹는다고 해서 바로 피부에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콜라겐을 먹으면 소화 과정에서 잘게 분해되어 결국 아미노산으로 바뀝니다. 이 아미노산이 다시 합성되어 피부를 만들 때 쓰이는 것이지요. 따라서 콜라겐 보충제의 효과는 콜라겐 자체가 아니라 아미노산을 충분히 공급해 주는 데 있습니다. 그 아미노산의 원천은 결국 단백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피부의 70% 이상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고 그 기초 재료는 우리가 매일 먹는 단백질 식품입니다. 닭가슴살 한 조각, 두부 반모, 생선 한 토막이 결국 피부를 만드는 벽돌이 됩니다. 그래서 단백질이 부족하면 아무리 비싼 콜라겐 제품을 먹어도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학계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콜라겐 펩타이드가 피부 보습과 탄력에 직접적인 도움을 준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학자들은 콜라겐이 아니라 단백질 전반의 섭취와 균형 잡힌 영양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저 또한 수십 년간 환자분들을 보면서 단백질이 충분히 공급된 분들의 피부가 훨씬 건강하게 유지되는 것을 직접 확인해 왔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70대 여성 환자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1년 동안 값비싼 콜라겐 보충제를 드셨지만 피부 상태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식단을 확인해 보니 아침은 과일만, 점심은 국수, 저녁은 김치와 밥 위주였습니다. 단백질이 턱없이 부족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아침에 달걀, 점심에 두부, 저녁에 생선을 추가하도록 권했습니다. 4개월 후 피부 톤이 맑아지고 건조감이 줄어들었습니다. 오히려 식사만 바꾼 것이 콜라겐 보충제보다 훨씬 큰 효과를 준 셈입니다.
피부 관리를 위해 단백질을 먹는다고 하면 다소 의외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시면 단순합니다. 집을 짓는데 벽돌이 필요하듯 피부를 유지하는데도 단백질이라는 벽돌이 꼭 필요합니다. 비싼 영양제 하나보다 매일 밥상 위의 작은 변화가 피부를 더 젊게, 더 건강하게 지켜줍니다. 따라서 기억하세요. 콜라겐은 해답의 일부일 뿐, 근본 해답은 단백질입니다. 콜라겐 보충제만 믿기보다 매일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야말로 피부 관리의 첫걸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두려운 순간은 넘어짐입니다. 한 번의 낙상이 평생의 건강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70세 이상 어르신의 골절 사고 중 절반 이상은 단순한 넘어짐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넘어짐의 가장 큰 원인은 근육의 약화, 즉 단백질 부족에서 비롯된 근감소증입니다. 근육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 몸을 지탱하는 기둥이자 균형을 유지하는 줄입니다.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 탄탄하면 작은 충격에도 쓰러지지 않고 균형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백질이 부족해 근육이 줄어들면 계단을 오르내리다 휘청거리고 평평한 길에서도 발이 걸려 넘어지기 쉽습니다. 여기서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근육은 단순히 운동만으로는 유지되지 않습니다. 근육을 만드는 벽돌, 즉 단백질이 꾸준히 공급되어야 합니다. 운동과 단백질이 만나야 비로소 근육이 생깁니다. 마치 건축 현장에서 인부들, 운동만 있어도 벽돌 단백질이 없으면 집을 세울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학계에서는 여전히 논의가 있습니다. 노인에게 운동만으로도 근육 유지가 가능하다는 주장도 있고, 반대로 단백질 섭취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요. 그러나 임상 현장에서 제가 본 수많은 사례들은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운동과 단백질은 함께해야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돌본 72세 남성 환자는 아침마다 공원에서 걷기를 꾸준히 하셨지만 여전히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하루 단백질 섭취량이 권장량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식단에 아침 계란 1개, 점심 두부 반모, 저녁 닭가슴살을 더하자 2달 만에 계단 오르내릴 때 숨이 덜 차고 넘어질 뻔한 상황에서도 스스로 균형을 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육은 단순히 힘을 내는 곳이 아니라 당뇨, 고혈압, 치매 예방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육이 혈당을 흡수하고 혈압을 안정시키며 뇌에 필요한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때문입니다. 즉, 단백질이 충분해야만 근육이 제 역할을 하고 그 근육이 여러분의 전신 건강을 지켜줍니다. 넘어짐은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한 번의 낙상이 노인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경우를 저는 수없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단백질은 여러분이 넘어짐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무기입니다. 기억하세요. 단백질이 곧 균형입니다. 단백질이 곧 안전입니다. 작은 단백질 한 끼가 여러분을 지켜주는 든든한 힘이 됩니다. 한국의 어르신들을 진료하면서 자주 보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단백질에 대한 오해와 실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이 더 절실히 필요하지만 오히려 가장 부족하게 섭취하는 연령대가 60세 이후입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실수는 고기를 무조건 피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기는 콜레스테롤이 높고 소화가 안 된다는 이유로 거의 드시지 않습니다. 실제로 환자분들 식단을 살펴보면 하루 종일 밥과 김치, 국만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근육은 급격히 줄고 피부는 푸석해지며 면역력도 떨어집니다. 물론 지나친 고기 섭취는 문제지만 적정량의 단백질은 해가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죽, 국수 같은 부드러운 음식만 먹는 것입니다. 치아가 불편하거나 소화가 힘들다는 이유로 식사를 너무 단순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음식은 대부분 탄수화물 위주라 단백질이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70세 이상 한국인의 단백질 섭취량은 권장량의 70%에도 못 미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세 번째 실수는 단백질은 특별한 날에만 챙겨 먹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사나 명절 때만 고기를 드시고 평소에는 거의 먹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단백질은 축제가 아니라 매일매일 필요한 재료입니다. 근육과 피부는 매 순간 낡은 세포를 버리고 새로운 세포를 만듭니다. 단백질이 꾸준히 공급되지 않으면 몸은 제대로 회복하지 못합니다. 네 번째 실수는 보충제에만 의존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단백질 파우더,
단백질 음료가 흔해졌습니다. 물론 필요할 때는 유용하지만 보충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음식에는 단백질뿐 아니라 비타민, 미네랄, 섬유질 등 다양한 영양소가 함께 들어있어야 몸이 제대로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전에 76세 남성 환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단백질 보충제를 하루에 2번씩 드셨지만 여전히 체력이 떨어지고 다리에 힘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식단을 확인해 보니 평소에는 밥과 국, 김치만 드셨던 겁니다. 보충제는 추가일 뿐이지 기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식단에 계란과 생선을 추가하고 보충제는 보조적으로만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석 달 뒤 체력이 크게 좋아졌습니다. 물론 학자들 중에는 한국 전통 식단이 이미 건강식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식단이 탄수화물에 치우쳐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소화력이 약해지니 단백질 섭취를 더더욱 의식적으로 챙겨야 합니다. 결국 핵심은 이렇습니다. 고기를 무조건 피하지 마세요. 죽이나 국수만으로 식사를 해결하지 마세요. 단백질은 특별한 날의 음식이 아니라 매일의 필수 영양입니다. 보충제는 추가이지 대체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식습관을 갖고 계신지 잠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위 4가지 실수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오늘부터 바로 고쳐야 합니다. 그것이 피부와 근육, 그리고 삶 전체를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럼 하루 식단을 어떻게 짜야 단백질을 충분히 먹을 수 있나요? 말로만 듣기보다 구체적인 예시가 있으면 훨씬 이해가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료실에서 실제로 권하는 하루 단백질 식단 예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침, 삶은 달걀 1개 플러스 두유 1컵. 아침은 대부분 소홀히 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단백질을 하루 3끼에 골고루 분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삶은 달걀은 소화가 잘 되고 두유는 부담 없이 단백질을 공급해 줍니다. 밥 대신 간단히 드셔도 충분합니다. 점심, 두부반 모러스 생선구이, 작은 토막 플러스 나물 반찬. 점심에는 탄수화물 밥을 줄이고 단백질 위주로 구성해 보세요.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의 대표이고 생선은 동물성 단백질을 보완해 줍니다. 여기에 나물이 들어가면 비타민과 미네랄이 함께 공급되어 단백질이 더 잘 활용됩니다. 저녁, 닭가슴살 100g 된장국 플러스 채소 반찬. 저녁에는 소화가 부담스럽지 않도록 기름기가 적은 단백질을 선택합니다. 닭가슴살이나 흰살 생선이 적당합니다. 된장국은 콩 단백질과 미네랄을 더해주고 채소는 흡수를 돕습니다. 간식, 요거트 플러스 견과류 한 줌. 간식 시간에도 단백질을 채울 수 있습니다. 요거트에는 유산균이 들어있어 장 건강에 좋고 견과류는 단백질과 좋은 지방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이 식단을 모두 합치면 체중 60kg 기준 어르신에게 필요한 단백질 약 65, 70찌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보충제를 쓰지 않고도 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만으로 충분히 가능하지요. 물론 개인차가 있습니다. 신장 질환이 있거나 특별한 건강 문제가 있는 경우 단백질 섭취량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건강한 어르신이라면 위와 같은 기본 식단만으로도 피부와 근육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저는 78세 여성 환자분에게 이 식단을 권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평소 밥과 김치만 드시고 단백질은 거의 섭취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피부가 푸석하고 손에 힘이 약했습니다. 그러나 아침 달걀, 점심 두부, 저녁 닭가슴살을 꾸준히 드시자 3개월 만에 피부가 촉촉해지고 계단 오를 때 한결 힘이 붙었다고 하셨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꼭 3끼에 나눌 필요 없이 하루 총량만 맞추면 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임상 경험상 3끼에 나누어 먹는 분들이 훨씬 더 안정적으로 근육과 피부를 유지했습니다. 기억하세요. 단백질은 보약이 아니라 밥상 위의 습관입니다. 특별한 날 한 번 챙겨 먹는 것이 아니라 아침, 점심, 저녁 간식까지 하루 전체에 고르게 녹여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렇게만 해도 피부는 더 젊어지고 근육은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와서 뭐가 달라지겠어. 하지만 수십 년간 환자분들을 지켜보며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변화가 삶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요. 피부와 근육은 하루아침에 늙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조금씩 단백질이 부족하고 조금씩 세포가 회복되지 못하면서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회복하는 과정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꾸준히 의식적으로 단백질을 보충한다면 3개월, 6개월, 그리고 1년 뒤에는 전혀 다른 몸을 마주하게 됩니다. 한 번은 80세 할아버지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나는 이제 늙어서 별 의미 없어. 그분은 밥만 드시고 단백질은 거의 챙기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간단히 계란과 두부, 생선을 매일 조금씩 드시도록 권했습니다. 반년이 지나자 얼굴빛이 살아나고 손에 힘이 붙고 무엇보다 목소리에 활기가 돌아왔습니다. 그분은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이것이 바로 단백질의 힘입니다. 단백질은 피부를 지탱하고 근육을 살리며 여러분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값비싼 보약보다, 거창한 수술보다 매일의 작은 단백질이 진짜 인생을 바꾸는 열쇠입니다. 물론 여러분 중에는 나는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세포는 매일 교체되고 근육은 나이가 들어도 만들어집니다. 오늘 먹는 한 숟가락의 단백질이 내일의 피부와 근육이 됩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십시오. 내년 이맘때, 거울 앞에 섰을 때 피부가 지금보다 맑고 탄탄해진 모습을. 계단을 오를 때 다리에 힘이 차오르고 손주들과 산책을 하면서도 숨이 덜 차는 모습을. 그때 여러분은 분명 이렇게 말할 겁니다. 작은 변화를 시작하길 정말 잘했구나. 여러분의 건강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 밥상 위의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단백질을 의식적으로 챙기는 그 사소한 습관이 피부와 근육을 다시 세우고 삶을 다시 세웁니다. 지금 시작하시면 내년 이맘때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 첫걸음입니다.